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지금의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또래에 비해 결혼을 빨리 하게 되었지만 시댁과 친정에서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자가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과 친정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했고요. 저희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사회에 자리를 잡는 게 목표라면 목표였습니다. 신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어려서부터 빵과 과자를 좋아했던 저는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시댁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진 않았는데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신랑이 3대 독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야 아들보다는 딸을 더 좋아하는 편이고 자식들은 결혼하고 나면 각자 사는 거다 주의라서 자식에 대한 요구가 많지는 않은데 시댁은 결혼 후 6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종종 2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사회에서 안정을 잡으려면 아기부터 낳고 나서 자리를 잡는 거고 아이를 낳아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희는 아직 아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웃으며 가벼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무렵에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다 시어머니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했으면 당연히 손주 생각도 드는 게 어른들 마음이다. 아직 저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하고 시작하면 이미 늦어서 안 된다. 1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가져야 아이도 산모도 건강한 거야. 네. 그런데 어찌 얼굴이 그렇게 헬쓱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밥은 몇 끼 잘 챙겨 먹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되겠다. 이번 주 주말에 한의원 예약해두마. 같이 다녀오자. 둘 다 한약 한 잔씩 해줄게. 저희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그날도 밥을 먹으며 아이 이야기가 나왔고 시어머님은 제 안색이 안 좋다며 컨디션이 나빠 보이니 한약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한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그리고 두어 달 되었을 때 제가 생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해 보니 선명한 2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한 마음보다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라든지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와인 동호회라든지 제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아이를 지워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아이가 생기니 낳고 싶지는 않지만 지울 순 없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끙끙거리다 친정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찾아왔으면 복이 많은 아이일 거라며 축하해 주셨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신랑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한동안 아이 계획이 없기로 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아이에 신랑도 기뻐하며 임신 축하 선물이라며 이것저것 선물들을 사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잘 됐다고 분명 건강한 남자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이 없다 보니 그저 좋은 말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입덧이 심한 편이라 물만 마셔도 토했고 살기 위해 억지로 먹고 토하고 링거도 임신 중에 몇 번이나 맞으러 갔습니다. 먹은 것도 없이 배가 점점 불러오다 보니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손주 사랑에 저를 보고 싶었던 시부모님들은 저희 집을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면 이러실까 하고 이것도 예민하지 않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배에 엄청 차가운 뭔가가 닿아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보이는 무언가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눈 뜨고 보니 시아버님이 제 배를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주한테 덕담해 주고 있었다. 더 자거라. 저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옷을 내려서 배를 가렸습니다. 아버님, 아기가 제 배 안에 있다고 해도 제 몸이고 제 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냐? 뭐,
내가 며느리 몸이라도 만진다 이거야? 됐다 됐어. 그렇게 시아버님은 기분이 상해서 나가셨지만 저는 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제 배를 보시고는 애가 안 크니까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 있겠다고 하시며 자연분만을 해야 아이가 면역력도 좋고 튼튼하고 지능도 높다면서 꼭 자연분만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 배를 만지려 손을 뻗으시길래 너무 짜증이 나서 배를 가리고 좀 쉬고 싶으니 나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두 분이서 버릇없다고 꿍얼꿍얼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아버지의 손의 감촉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면 소름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게 만삭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의사들이 중간에 무통주사나 제왕절개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시댁의 강한 반대로 결국 오랜 고통 끝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고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고 시댁에서는 제 아이를 마치 본인들의 아이인 양 이름을 지으시려 하셨어요. 뭐 이름 문제야 저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극성맞게도 난리를 한번 치신 시어머니는 제 방으로 들어오셨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 젖이 잘 나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우리 민석이 배고프겠네. 네, 제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으신 거였어요. 며느리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산후조리원에 마사지하는 것도 다 있고 한데 평소 뭐 그리 친한 사이였다고. 아니죠. 친하다고 남의 가슴 만지는 사람도 있나요? 게다가 아직 이름도 안 정한 제 아들을 민석이라고 시어머님은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셨고 그때 신랑과 시아버지까지 있는 곳에서 저는 제 가슴을 내어줄 뻔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을 산후조리원으로 오시는 통에 저는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첫손주라 좋아서 그런다며 저에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올 때마다 모유 수유의 중요점, 아이가 모유를 먹어야 하는 이유 등등 애를 낳고 났더니 그냥 제가 애기 우유 주는 젖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왈칵 울어버렸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모님도 질세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후조리원으로 오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방으로 들어오던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고는 흠칫 놀라시며 비닐봉지에 과일만 전해주고 갔는데 과일이 누가 봐도 제가 먹는 과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먹으려고 챙겨온 과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배를 안 먹는데 배랑 냉장고 구석에서 말라가던 죽으로 보이는 사과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설마 그 말라빠진 사과를 이제 출산한 며느리에게 주려고 가져왔다고까지 생각하긴 싫었습니다. 제가 비참하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아빠는 화가 나서 신랑에게 전화를 했고 그 뒤로 신랑이 시댁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며칠 오다가 시댁 식구들이 안 오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셨고 그 이후부터 저도 조리원에서 아이를 보며 쉬면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을 나오고 나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몸은 좀 괜찮냐? 네, 아직 많이 붓고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해요. 그래? 사돈이 혹시 땡땡이에게 뭐라고 했든?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래? 저녁에 갈까 하는데 고기라도 사갈까? 네? 아, 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신생아가 있는 집에 고기를 사오셨고 고기를 먹으며 떠드는 동안 저는 방에서 우는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신 시아버님이 손주를 안아보겠다고 오셨고 저는 저도 모르게 시아버님을 밀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버님, 술도 드셨고 손도 안 씻으시고 아이 안으시면 안 되세요. 뭐? 우리 집안 핏줄을 내가 왜 못 만져? 아버님, 얘 이제 잠들었어요. 그 길로 시아버님은 획 돌아서 나가시더니 시어머니과 함께 들어오셔서는 저에게 또 훈계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을 보고해야 사회성도 좋아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싸고 돌면 안 된다고. 저보고 애를 볼 줄 모른다고요. 신랑은 그때도 저에게 와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시댁 식구들이 가고 나서 뒷정리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신랑은 오히려 저에게 예민하게 군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말버릇이 없었다며 되려 저를 탓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울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저희 부모님은 저를 토닥여 주셨고 아빠가 신랑에게 대신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네, 우리 딸과 이혼하게. 나는 당신 같은 사회 필요 없네. 장인어른,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세요? 내 딸 눈에서 이렇게 눈물 마를 날이 없는데 어떻게 자네를 믿고 맡기겠나? 이혼하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네, 내 딸을 도대체 얼마나 더 내려깔아야 정신을 차릴 텐가? 아이 출산할 때도 사돈네가 허락을 안 해서 이틀 만에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원에서 우리 딸 쉴 틈도 없이 들이닥쳐서 모유 그놈의 모유 이야기 나고 아이 낳은 산모가 몸조리할 시간은 제대로 준 건가? 내 딸은 너 같은 놈 만나서 애 생기는 한약 먹고 임신하고 애 낳는다고 카페 정리하고 몸 상하고 자네는 그래서 잃은 게 뭔가? 그냥 이혼하게.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잘 설득하겠습니다. 자네한테는 10개월 하고도 더 몇 달이나 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설득은커녕 우리 딸을 다독여주지도 않았지 않은가? 다 필요 없으니 이혼하게. 짐은 택배로 붙이던 버리던 알아서 하고 서류는 보내두겠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신랑은 몇 날 며칠 저희 집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빠의 마음은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래도 아빠는 이때 저희 시댁에도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댁에서까지도 집으로 찾아오셔서 고개를 숙이고는 사죄하셨습니다. 아빠는 이것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며칠간의 사죄 끝에 아빠도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아빠를 그저 허허 하는 좋은 분으로만 알고 계시다가 호되게 당하셨고 또 놀랐던 게 아빠가 이렇게 나오시니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고 말라빠진 과일을 가지고 오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이래저래 훈수 두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하시더군요. 저도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도 육아와 집안일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고 시댁에서 있던 일을 저에게 전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중간에서 다 커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빠가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친정아빠 없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름 당하는 며느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빠에게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데 이렇게 제 자식을 낳고서도 결국 자식은 부모님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 아이에게도 제가 이런 그늘막이 되어줘야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눈물이 맥없이 흐르네요. 부모님이란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분들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